안녕하세요, 박센다입니다. 오늘은 잘 타고 있는 GB350의 핸들을 교환하러 CIB에 또 가게 됐습니다. 간혹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이크 회사에 다니면서 왜 다른 바이크 샵을 가냐에 대한 눈치 때문은 아니고, 회사 정비실은 항상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친한 CIB로 갑니다. 제가 엄청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정비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력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인천 쪽이나 부천 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CIB 믿고 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핸들을 교환하러 CIB에 혼자 갑니다. 원래 하나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하나가 이제 자연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걸로. 혼자 가는 길에 지금까지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탄 이 GB, 이제 214km 탔네요. 아직 뭔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적은 키로수지만 GB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350cc의 클래식 바이크고, 많이들 얘기하는 출력에 대한 얘기는 350cc 치고는 아주 적당합니다.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긴 한데, 350cc의 클래식 바이크면 이 정도 나가는 게 맞지 정도의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타던 차들이 경량 듀얼 아니면은 가속 위주의 엔듀로나 모타드 바이크 위주로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엄청 힘들었는데, 그냥 좀 타다 보니까 바로 적응됩니다. 이게 최고 시속이 한 100, 120 나가려나 모르겠는데 가속감도 적당하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냥 클래식 바이크는 요 정도라는 느낌. 아마 로얄엔필드 타시던 분들이 넘어오면은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실 거고, 허스크바나나 KTM 아니면은 다른 비슷한 CC의 네이키드 장르를 타고 오신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장르가 다르니까 요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GB350을 산 이유가 예전에 CB400SS를 탈 때 너무 재밌었어서 그 느낌을 다시 낼 수 있는 혼다 바이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400cc 빅싱글의 느낌은 아니고 부드러운 350cc 단기통 공랭 느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최고속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바이크입니다. 그냥 더 높은 cc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cc더라도 스포츠 바이크를 타세요. 곧 혼다, 야마하, 가와사키의 미들급 시리즈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혼다에서 CB500SF 나오고 가와사키에서 G400RS가 이 두 개가 4기통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 타세요. 저도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는 바이크 두 개라서 출력에 목마르신 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마하에서도 XXR 400이 나오는데 몇 개 통으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G400RS는 사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G900RS가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위주로 타는 저에게는 900cc는 사실 너무 크죠. 큰 cc를 제가 소화하지도 못할 바이크를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딱 400cc가 나와주네요. 아무튼 속도를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멋있고 유유자적하고 쉽게 탈 수 있다. 이 쉽게 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GB350을 추천드립니다. 기어 변속하는 거는 똑같고 클러치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왜 제가 쉽다 그러냐면은 시동이 꺼지는 타이밍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RPM이 좀 오랫동안 붙어있다 그래야 되나요? CRF 시리즈를 탈 때 느꼈던 건데, 시동이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는 약간 그런 바이크인데, 역시나 혼다답게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적당히 밑에 있고, 시트 높이도 지금 저한테는 아주 적당합니다. 이 시트가 지금, 시트를 바꾸려고 사놨는데 통관이 안 돼가지고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초보자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타기 좋은 바이크라 큰 슈퍼커브라고 불리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슈퍼커브랑 비교하기에는 크기 자체도 크고 CC도 높고, 내가 원래 매뉴얼 바이크를 탈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슈퍼커브가 맞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뉴얼 바이크를 탈 줄 모르는 입문용으로 하기에는 큰 슈퍼커브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죠. 커브는 너무 쉽게 타니까 다들. 그리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세로우나 약간 듀얼 바이크들, 커브류 이런 것만 타다 보니까 허리가 꼿꼿하게 서 있는 그런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 아주 살짝 숙여지는 이 포지션이 적응이 안 돼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이 GB350으로 출퇴근을 하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허리가 아픈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설마 오토바이 때문인가 해서 헌터커브를 며칠 탔더니 바로 낫더라고요. 뭐 적응의 문제겠지만 아직 이 GB 근육이 잡혀있지 않은 듯 싶습니다. 원래 바이크는 다른 장르를 타게 되면 어딘가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핸들 교환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허리 아픈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GB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웬만한 건 다 답변 달아드리니까 제 기준으로는 말씀을 다 드릴게요. 아마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수도 있는데, GB350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쿼터급 클래식 바이크죠. 뭐 비싸다고 좋다, 뭐 싸다고 좋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가격적으로 엄청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GB350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진짜 다 괜찮은데 1단, 2단, 그러니까 저단에서 RPM에 퓨얼컷이 너무 빨리 걸린다 그래야 되나? 특히 1단에서 퓨얼컷이 너무 빨리 걸려요.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걸려가지고, 직전에 타던 바이크가 야마 세로였으니까 오프로드 차들의 대부분이 RPM을 되게 길게 가져가는 편인데, 단기통 치고도 되게 길게 가져가는 편인데, 저도 오랜만에 이 장르로 오다 보니 지금 제가 한 달 며칠을 타면서 거의 매일매일 퓨얼컷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RPM을 끝까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끝까지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기어 변속 타이밍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강제로 컷이 걸리는 느낌이라, 원래 타던 것보다 배기량이 높아졌는데 출력이 오히려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속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별 차이가 없겠지만 약간 억지로 유유자적하게 타라라고 만들어 놓은 느낌이 좀 있네요. 예전에 혼다의 비슷한 느낌의 바이크가 NC750, NC700, NC750이 있죠. 이 두 바이크도 RPM 리밋이 너무 빨리 걸려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NC 제가 처음에 탔을 때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다른 리뷰들 보면은 의외로 RPM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마 요거는 제 적응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탈만한가? 예, 저는 탈만합니다. 탈만하다 정도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아유, 지금 방금도 바로 RPM 리밋이 걸리는 바람에 요거 하나 때문에 추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응하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자꾸 뭐 속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고 속이 안 나가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바이크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한 100km까지는 여유 있게 그냥 올라갑니다. 이것보다 높은 CC를 타거나 동급의 스포츠 바이크를 타시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출력에 대한 불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안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전에 뭘 탔나가 너무 궁금해요. 기어 변속만 타이밍 있게 잘 해도 시내 주행, 서울 근교 발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원래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를 제외하고 쿠션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순정 시트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저는 시트를 바꾸려는 이유가 색깔과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는 거기 때문에, 그 시트를 바꾸게 됐을 때 엉덩이가 안 아플까에 대한 거는 이제 바꿔보면 알겠죠. 순정 시트는 안 아픕니다. 다들 GB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격 좋고 재밌고 다루기 편한 바이크를 다들 탔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결론은 로얄 엔필드도 있고, 요런
쿼터급의 클래식 바이크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래는 W800을 제가 사고 싶었는데 저는 GB 사길 잘한 것 같아요. W800은 일단 가격적으로 제가 접근이 좀 힘들어서 뭐 GB야 제가 하나 몰래 샀어도 몰래 샀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수준이면은 W 시리즈는 제가 몰래 살 수가 없죠. 트라이언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격적으로 이게 좀 그렇죠. 사실 이런 클래식 바이크 장르는 커스텀의 베이스 모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들 타고 유행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커스텀 시장 자체가 죽었죠. 제가 바이크 쪽에 있어서 아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커스텀 파츠 관련해서는 매출이 90% 정도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 바꾸고 계기판부터 아니면 싹 다 뜯어가지고 하는 그런 류의 커스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이 문화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편이에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된 게 다 문제가 있는 일부 라이더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부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지금 저도 핸들을 변경을 하지만 핸들을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생겼죠. 이 구조 변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생긴 이유도 너무 과하게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위험한데 그런 튜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텐데 예전에 이 레버가 튜닝 레버가 칼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레버가 한번 출시된 적이 있었어요. 엄청 욕먹고 사라졌는데 애초에 그 레버가 출시가 돼서 바이크에 장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법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법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유 다 왔네. CIB입니다. 들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돼? 하이. 지갑. 이거 진짜로 예쁘다. 손님이 팔아달라는데. 이거 팔아달라고 안 했을 텐데. 이거 실드 예쁘지? 실드 예쁘지 않냐 이거? 뭐야? 오. 실드 예쁘지? 하프 틴트 실드인데 아래쪽은 투명이고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 옛날 자동차 앞유리창 같다. 그치. 그런 느낌. 어르신들 자동차. 소나타 2 정도? 이 헬멧이 약간 소나타 2급이지. G6. 이거구나. 뭐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커브를 사는 거야? 요즘 핫한, 다시 핫해진 칸켄 가방. 제가 이 가방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열려서입니다. 오. 카메라를 가져오느라. 그래, 이것도 피엘라벤이네. 카메라 가방. 태우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상남자 멤버. 상남자 가야죠. 가야죠. 혹시 GB 본 적 있어요? 이거 혹시 만져도 되나요? 안 되죠. 코팅에. 해. 네. 태우씨 바이크 사셨다면서요? 이거 들으셨구나. 야, 시애비 사장님이 준비해주신 마이크. 이 스포크가 녹이 조금 보이긴 하네. 녹제거제 가지고 오셨네. 준비된 남자. 혹시 뭐래? 이번에 커브가 그러면 5대째인가요? 5대. 오. 5대째 맞죠? 근데 이거 뭐가 많네? 이상한 걸 막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 분이. 다 좋은 거 넣어놨었네. 케이블 타이랑 뜯어지네? 안 되죠. 이거 안 뜯어지네. 뜯어지나? 뜯어지죠, 이거. 다 빠지죠. 이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저번에 왔는데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랩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진짜 난 너무 내 취향이라. 진짜 너무 이쁘다. 특히 혹시 CC바가 예쁘거나 이러진 않나요? CC바 이거 말만 해도 CIB CC바? 이거 올라왔나요 지금 혹시?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차 혹시 오토모토? 예, 그쵸. 혹시 광고 받으셨어요? 아니야. 와 이거 쉐입이 장난 아닌데? 광고 받으셨으면 얘기하셔야 되는데. 알죠.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귀한 분이 타시는 거. 이 어디 거 사이즈? 사이즈, 순정. 이거 또 CIB 사이드 브레이크. 좀 유명하죠.
광고 받으셨구나. CIB 혹시 광고 받으셨어요? 저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정비하는 거 혹시 할인 받으시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 전혀. 광고 할 거 하나 있는데. 광고가 있나요? 350 S 이제 CC바 나오고. S CC바 이거 어디 갔냐? 없어? 어디 갔어? 이거 도색 들어갔어. 이 CC바가 지금 제작 중에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요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CC바가 이제 판매가 시작할 거거든요. 사이드 마켓이랑 같이 아니면 CC바 먼저? CC바 먼저, 사이드도 같이. 기가 막히다 진짜. 그 있다는 가정하에 혹시 뭐 하실 거구나. 제가 이 350S를 가졌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이제 CC바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PPF 먼저. 지금 재밌는 게 있어요. 숏하고 롱하고 계속 팔리고 있는데 CC바가 지금 동점이에요. 정확히 같은 수량이 나갔어 지금. 롱하고 숏하고. 근데 뭐 캠핑을 가시거나 하면은 롱이 좀 더 유리한 그쵸. 거고 이쁜 건 확실히 잘 롱도 하나 있어서 롱도 달까 했는데 그 롱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사라졌어. 어차피 캠핑할 때 저랑 같이 가실 거잖아요. 그쵸. 제가 뒤에서 봐드릴게요. 아니 제 짐을 실어주시면 돼요. 저 뒤에 저기 이 친구가 있어서 탑박스가 달려있어서 이거 안 떼요? 탑박스 뗄 생각이 없어요? 하시 귀찮아서 하셨어. 어우 거미를 키우시는구나 이분이. 그 찰리 때리시면 안 돼요. 그거. 찰리예요. 같이 밥을 안 줘가지고. 야 기름값 많이 올랐더라. 이제 나 CRF 시동 걸어야 돼 진짜. 나 이거 기름을 넣어놔야 되겠어. 다음 주부터 또 오른대. 너 경유잖아. 나 경유. 와 경유 조졌던데. 1960원은 야 경유 그 정도면 휘발유 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역전됐지. 그러니까. 저기 구르는 아직 1,700원대 많던데. 구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름 넣으러. 구르 GX 칼텍스. 그 개봉 쪽에. 구로까지 가는 그 거리에 기름을 쓰는 걸 생각하면 리터당 그러네. S는 나 처음 본다. S는 뭐가 다른가? 핸들이 좀 더 낫네. 기어도 이게 지금 스텝이 약간 뒤로 가 있네. 노멀에 비해서. 스텝 위치가 스텝 위치가 다르네. S니까 그러네. S는 스포츠가 맞구나. 스포츠야 스포티야. 스포츠 S 뭐가 시소 아니었어요? 시소는 진작에 바꿨죠. 원래 노말이 시소인 거죠? 원래 시소를 탈라 그랬는데 그쵸. 뒤꿈치가 자꾸 걸려가지고. 저 시소인데 어떻게 저거 바꾸실래요? 아니, 로터리. 괜찮아요. 그러시구나. 시끌. 말씀하세요. 저 언제든지 바꿔드릴게요. 내차 가능하니까. 되게 태우씨 오늘 컨디션 좋네요. 그럼요. 솜털 좀 달았네. 건드리지 마요. 솜털은 괜찮아요. 솜털 건드리면 달아요. 가는구나. 그거 제가 키우는 솜털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있을까요? 걔 이 친구. 이름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아직 세차가. 아직 말을 지금 못 알아들을 나이. 말도 해요, 얘. 순정핸들 여기서 이제 약간 높아져야 되는 순정핸들일 때 이 정도. 이게 핸들. 자 핸들 이걸 교환할 겁니다. 핸들. 교환 핸들. 허리케인 G2. 허리케인 G2. 그렇죠.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요 이제 브레이크 호스 연장. 너무 가까워요. 조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스로틀 케이블. 또 이게 확인하시고요. 잘하시네. 이게 이제 클러치 케이블. 클러치 케이블 한번 확인하시고요. 야 그립 안 갖고 왔다. 뭔 그립? 그립 달라? 아니 똑같은데 이걸 안 빼고 그냥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순정 이거 빼기가 힘들어서 내가 그립을 샀지 새로. 그러니까 이거 빼야 되니까 내가 또 귀찮게 했네. 태우씨 그립. 태우씨 그립 있어요? 저걸 보지 않아요? 이거 22mm 아니에요? 커브 순정 그립? 커브 순정 그립은 근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22mm? 아니 되는데 커브 순정 그립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커브 지금 무시하시는? 아니 커브는 태우씨 쓰셔야 되잖아요. 좀 상관없어요. 써야죠. 순정을 써야 이렇게 더러운데 지금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이거? 잡으면서 왔는데. 타임랩스 한번 찍어볼까?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찍는 건지 몰라서. 여기 붙이시고. 이거 될 텐데.
일단 핸들을 지금 바꿨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참을 떠들고 왔는데 촬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순정 핸들이 불편해서 바꿨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W800을 좋아하니까 W800 스타일의 핸들을 껴볼까 생각을 해서 바꿨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포지션이 바뀐 것도 너무 훌륭하고 외관적으로도 엄청 마음에 들어서 약간 등이 좀 펴지는 느낌? 순정이 조금 수려지는 느낌이라서 팔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팔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얹어지는 수준으로 엄청 편합니다. 지금 이 핸들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들이 클러치 케이블하고 스로틀 케이블 그리고 브레이크 배선 연장 케이블이 필요한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은색 요게 지금 연장 호스입니다. 보일러나 모르겠네 밤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기 아래 보이듯이 살짝 당겨지긴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 핸들바를 교환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도면은 다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조 변경은 받으셔야 될 거예요. 받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은 경미한 튜닝으로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걱정하느니 그냥 구조 변경을 받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돈만 내면 어렵지 않으니까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구조 변경 신청을 하려고 서류 다 만들어 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 주변에서 GB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핸들은 무조건 바꾸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노멀 기준으로 포지션이 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순정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너무 편해져서 클래식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은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B350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멀이랑은 포지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핸들을 달았을 때 아마 더 불편해질 거예요. 순정 핸들도 지금 보니까 노멀보다는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S가. S를 커스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퍼 핸들로 커스텀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세퍼레이트 핸들도 요즘 구조 변경이 된다고는 하니까 이제 제가 커스텀 할 거에서 남은 거는 이제 시트밖에 없는데 시트가 요즘 통관이 안 돼가지고 교체를 못했어요.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는 열흘 전에 왔는데 통관이 열흘 걸려가지고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시트가 올 거니까 제가 이 영상 뒤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게 듀얼 타이어로 바꿀까. 어차피 핸들도 지금 올라가서 넓어진 마당에 지금 이런 스타일의 핸들이 약간 트래커 핸들 스타일에 가까운 핸들이거든요. 이왕 트래커 핸들을 낀 거 한번 트래커 스타일의 본격 트래커는 당연히 무리겠지만 트래커 스타일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서 듀얼 타이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바꾸게 되면 신코 듀얼 타이어가 제일 유력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지금 사이즈가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것도 바꾸게 되면은 한번 바꾸는 과정까지는 안 올리겠지만 GB가 바뀌어가는 모습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하고 더 이상 튜닝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튜닝을 즐겨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씩 바꾸는데 GB는 뭔가 이상하게 욕심이 나서 핸들을 바꿨을 때 느끼는 체감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핸들과 시트와 스텝 세 가지가 사실상 바이크의 장르를 바꾸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 스텝 위치에 어울리는 핸들을 찾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마 GB 타시는 분들이 핸들하고 시트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는 저도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법적 테두리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법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들 바이크 개성 있게 만드셔서 즐겁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도 따뜻하고 지금 바이크 구매하셔가지고 소유하신 분들도 지금 타기 가장 좋은 시기니까 바이크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가족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더 늦지 않게 바이크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트가 왔습니다. 이 제품은 굿 시트라는 제품입니다. 시트를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색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고 쉐입이 순정 시트에서 나오지 않는 이 쉐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격 한 4만원 정도라서 관세 다 포함해서 한 45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